예, 이번 시간에는 호수에 사는 동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 수생태계의 동물은 그 사는 형태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유생물, 플랭크턴, 유형생물, 넥턴, 저서동물, 벤터스 이렇게 사는 형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에 속하는 플랑크톤으로 살고 있는 동물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면은 프로토조아 원생동물이죠. 원생동물. 그 다음에 갑각류 로티퍼 인섹트 이것은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 킹덤, 애니멀 킹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넥턴 유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류는 피쉬, 그래서 동물 중에서 척색동물, 척추동물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벤터스에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벤터스 저서 생물 중에 보면은 그 곤충, 갑각류, 뭐 연체 동물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이 벤터스 중에는 물론 미소한 현미경적인 원생 동물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많이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육안으로 보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은 뭐 한 1cm 정도 길이가 되는, 보통 채집할 때 보면 채로 쳐요. 채로 쳐가지고 육안으로 보면서 이제 잡아내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종을 감별하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저서 무척추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acro invertebrate라고 부릅니다. invertebrate, vertebrate가 척추동물이라는 뜻이고 in이 붙으면 무척추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크로가 붙은 것은 뭐냐면 무척추동물 중에서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좀 큰 것을 이 매크로 인버티브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번역을 저서 무척추동물 또는 이 앞에다 대형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대형 저서 무척추동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벤터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요 저서 무척추 동물이 연구 대상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자, 분류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이 킹덤별로 또는 파일럼별로 생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동물 플랭크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류 중에 이 프로토조아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토조아는 분류학적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조아는 플랑크톤으로 사는 것도 있고 벤터스로 사는 것도 있어요. 이 프로토조아는 크게 한 4그룹으로 나누는데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형태로. 이 원래 생물의 분류는 진화의 갈래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조아의 경우는 몸에 그 껍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뼈대도 없고 껍질도 없으니까 화석이 잘 남아있질 않아요. 이거 뭐 1억 년, 2억 년 전 화석들이 남아있어야 이 분류가, 이 진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형태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로 가지고 나눈 것인데 편모축류는 편모가 있으면은 편모축류, 영어로 플라젤레이트, 플라젤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허족을 가지고 있으면 허족은 슈더퍼드라고 부릅니다. 슈더퍼드. 슈도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퍼드는 다리고, 그러니까 가짜 발이 있다. 그리고 아메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허족이라는 그 허족류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포자를 만드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포자축류. 또 몸 겉에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털을 선모라고 부르는데 실리아라고 부릅니다. 실리아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선모축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4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다 해서 형태로 분류를 한 겁니다. 먼저 편모축류를 보면은 이렇게 그 편모가 있습니다. 편모는 플라젤라는 개수가 많아야 한 서너 개, 보통 한 2개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것을 편모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적은 대신 그 대신 커요. 길고 커서 유형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 편모축류는 굉장히 뭐 다양한 종류들이 많고
이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그런 종류입니다. 편모충류가 플라젤라가 많으면은 아주 그 박테리아를 많이 잘 잡아먹어요. 그 중에서 이 지아르디아라고 하는 종류는 요즘 그 환경학적으로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류입니다. 뭐냐면 수돗물의 포자가 생존해서 그 설사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생동물이에요. 그 포자를 만들면은 염소 소독에서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정수 과정에서 이 염소 소독을 하면 박테리아는 다 죽는데 또 편모충인 경우에도 살아있는 세포는 죽어요. 그런데 이 포자를 만들면은 포자는 굉장히 내성이 강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 대상이 돼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자, 허종류는 그 아메바처럼 이렇게 세포질이 비중 나와가지고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이 플랑크톤들을 잡아먹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남조류도 잘 잡아먹어요. 아나베나 같은 거, 기다란 그 사상조류 이런 건 다른 동물 플랑크톤이 잘 못 먹는데 이 아메바는 이 기다란 사상조류의 끄트머리부터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집어넣으면서 먹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조류, 아나베나 같은 사상조류의 그 포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류입니다. 포자충류는 그 운동성이 없고 그런데 포자를 만들어서 좀 유명한 종류인데 제일 유명한 게 말라리아죠. 이 말라리아는 그 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고 크립토스포리디움도 이 환경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자충입니다. 설사병을 일으키는 종류인데 이 포자가 염소 소독의 내성이 강해서 수돗물에 잔류해가지고 집단 설사병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서 이렇게 그 포자를 물을 다 여과해가지고 포자가 몇 개 살아남아 있는가를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류다. 그 다음에 원생동물 중에서 이 선모충이 있습니다. 선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털이 많이 있으면 그걸 선모라고 불러요. 실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큰 길다란 그 편모가 소수 있는 것은 편모충이고 이렇게 작은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선모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물속을 약간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또 물을 움직여 가지고 박테리아나 이런 먹이들을 자기 몸 안에다 끌어넣어서 먹이를 잡아먹는데도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생동물. 이 원생동물들은 뭐 다양한 곳에 어디나 살 수 있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으로도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해요. 물속에 부유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는 부착 생물이 만들어지면 그 페리파이톤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생물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생동물 킹덤 외에 이제 동물 킹덤이 있죠. 킹덤 애니말리아, 동물 킹덤. 여기서부터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동물, 분류학적으로 동물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분류학적으로 동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담수에 나오는 동물들을 몇 개 그룹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대형 동물, 대라는 말은 띠라는 뜻입니다. 띠를 이룬다. 그러니까 몸이 그 입 주변에 이 선모가 많이 나와 있어서 벨트처럼 보입니다. 원형의 벨트처럼 보이고 이게 회전하면서 그 물을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 여기에 윤충이라고 되는데 윤은 그 바퀴라는 뜻입니다. 자, 윤충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이 있고 입 주변에 여기 그 선모들이 나 있어서 물을 막 돌리면서 먹이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으로 먹이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먹어요. 소화기관이고 소화를 시키는 그런 여기에 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선모들이 막 나 있고 가운데로 먹이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윤충류고 이 윤충류는 동물 플랑크톤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을 그 파일럼 아스칼멘테스라고 하고 로티펄 영어로는 로티펄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 절지 동물이 굉장히 큰 그룹이죠. 절지 동물 중에는 곤충이 있고 갑각류 등이 있습니다. 곤충류가 물속에 있는 이유는 곤충류는 대부분 육상에 사는데 유생기를 물속에서 보냅니다. 알을 물에다 낳고 그 알이 유생이 돼서 물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성체가 되면은 이제 물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물속에 이 곤충 유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다음에 갑각류는 그 물속에 사는 그 동물 플랑크톤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포동물문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파일럼 나이데리아입니다. 발음을 쓰이는 발음이 안 되고 나이데리아라고 하는데 자포는 그 쏘는 그 창같이 쏘는 그런 세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파리, 말미잘, 히드라 이런 종류인데 말미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바다에만 사는 종류인데 담수에는 해파리도 있고 말미잘에 해당되는 게 히드라. 좀 덩치가 크면은 말미잘이고 작으면은 히드라라고 부르는 거죠. 담수에는 말미잘은 없지만 히드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형동물, 또 연가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갑각류 중에 바다나 담수에서 동물 플랑크톤으로 가장 양이 많은 게 이런 종류입니다. 이 요각류 코페포다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제일 양적으로 많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담수에서 중요한 그룹이 요 물벼룩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요것이 물벼룩인데 바다에는 없습니다. 거의 바다에는 없고 담수에만 사는데 물을 맑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 속에 있는 부유물, 박테리아 등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우, 뭐 게, 가재 이런 종류들도 이 갑각류에 속합니다. 이 갑각류는 이 겉껍질이 키틴질로 되어 있는데 외골격이죠. 그러니까 몸 속에는 뼈가 없고 이 껍질이 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껍질이. 그다음에 이 종류는 옆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앰피포다 종류들인데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엽새우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갑각류예요. 자, 자포동물 나이데리아는 독특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냐면은 이렇게 고착해서 살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에 떠다니면서 살다가 또 알을 낳으면 알이 이제 고착해서 폴립을 만들고 이래요. 히드라나 말미잘 같은 형태를 폴립형이라고 부릅니다. 폴립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폴립이 어느 날 떨어져서 뒤집어지면은 그게 메두사형이 돼요. 메두사형으로 다니다가 또 알을 낳으면은 이게 폴립형이 되고 이런 세대 교본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해파리와 말미잘은 사촌인 겁니다. 같은 그룹인 거예요. 같은 그룹인데 폴립이 좀 많은 폴립 위주로 사는 생물은 그 말미잘류가 되고 메두사 형태 위주로 사는 것은 메두사 타입이 기간이 길고 이런 것은 해파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담수에는 주로 이렇게 그 폴립형으로 작은 그 히드라 형태로 사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메두사형을 만들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어느 저수지에서 이 해파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찍은 사진입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 사진을 찍은 것인데 크기는 한 2cm 정도 되는 그 해파리입니다. 민물 해파리입니다. 민물 해파리가 드물어요. 메두사형을 드물게 만드는데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형동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회충, 뭐 요충 같은 그런 거죠. 요충 종류. 아주 크기가 작아요.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1cm 이하 몇 밀리미터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 흙 속, 물 속 어디나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일부는 기생충으로 살기도 하고 그냥 토양 속에, 물 속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을 네마토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연가시, 영어로 스트링웜이라고 하는데 이 종류는 하천의 계곡에 가보면은 이렇게 길다란 철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움직임도 아주 느립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슬슬 꼬기도 하고 움직이는 그런 동물인데 이것이 그 연가시라고 하는 종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질이 좋은 계곡에서만 살고 있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중에 그 연체동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몰라스카 연체동물은 우리가 그 많이 식용하기 때문에 흔히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부종류, 복종류, 두종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부종류는 그 펠레시포다라고 부르는데 펠레시가 도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끼, 그 다음에 포드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개를 보면은 발이 이렇게 삐죽하게 도끼날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흙 속을 파고 들어가죠. 모래나 뻘 속을 파고 들어가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도끼처럼 생긴 발이 있다. 그래서 펠레시포다가 됐고 그것을 한자말로 번역해서 도끼 부자를 썼습니다. 도끼 부자를 써서 부종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스트로포다라는 건데 가스트로는 배라는 뜻입니다. 배에 발이 있다. 이 다슬기 우렁이들 보면은 몸 가운데 발이 있습니다. 머리가 앞에 그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배에 발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가스트로포다가 됐고 이걸 번역해서 배복자를 썼습니다. 배복자 써서 배에 발이 있다. 그 다음에 두 종류는 담수에는 없고 이거는 해양에만 사는 종류죠. 세팔루스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발이 있다. 오징어를 보면은 눈과 입이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발이 있습니다. 눈과 입이 있는 곳을 동물에서는 머리로 칩니다. 그래서 눈과 입이 있고 그 주변에 발이 있으니까 머리에 발이 달려 있다. 그래서 두 종류라고 세팔루스 머리와 발을 합쳐서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두 종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네, 담수에는 없어요. 두 종류는. 그 다음에 담수에 사는 좀 특이한 생물이 엑토프록타라고 하는 태형동물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렇게 생긴 종류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의 개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동물이에요. 한 크기가 몇 밀리미터, 2, 3밀리미터 되는 작은 개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촉수가 막 나와 있습니다. 촉수가 나와 있고 촉수를 움직여 가지고 플랑크톤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인데 하나 크기가 한 2, 3mm 안 되는데 이게 군체를 만들면은 이게 막 30cm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겉에만 이렇게 붙어 있고 속에는 투명한 그 젤라틴 성분이에요. 투명한 젤라틴 성분이고 살아있는 세포가 없습니다. 속에는. 이게 겉에만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좀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한동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유는 그 우리나라 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면서 강에 괴생물이 많이 번성했다. 뭐 이렇게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태형동물 중에 미국에서 온 종류가 있습니다. 외래종이 있습니다. 태형동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게 몇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대량 번식한 거죠. 그 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유럽 이런 데서도 대량 번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은 이제 큰빛 이끼벌레라고 이름을 붙였죠. 큰빛 이끼벌레. 이끼벌레 중에서 이제 그 종이 외래종입니다. 그런데 대량 번성해서 이런 징그러운 모양의 군체가 많이 번성하니까 매스컴에서는 아주 괴생물이다 뭐 이렇게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류가 특이한 것은 이런 알을 만들어요. 휴면 상태의 알을 만듭니다. 굉장히 단단한 껍질에서 있어서 뭐 그 토양 속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알을 만드는데 알 껍질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몸에 잘 붙어요. 물고기 몸에 붙으면 물고기 몸에 따라서 먼 거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류가 이 태형 동물인데, 이 태가 무슨 뜻이냐면 이끼라는 뜻이에요. 이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형 동물을 영어로는 이끼벌레, moth animal이라고 불러요. moth animal, moth가 이끼라는 뜻이죠. 그래서 moth animal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대로 이끼벌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환형동물, 이거는 그 지렁이류 같은 그 종류들을 말합니다. 자, 환형동물은 고리 환자를 쓰는 겁니다. 고리 환자. 체절이 발달해 있어서 몸이 고리 모양으로 마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렁이를 보면은 여러 개의 마디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리 모양의 마디가 연결된 동물이다라고 해서 환형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는 다모류, 빈모류, 거머리류 등이 있습니다. 다모류는 폴리키타라고 부르는데, 폴리는 많다는 뜻이고 키타는 털이에요. 털이 많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털이 많은 게 아니고 몸에 다리가 많이 있어요. 다리가 많이 있는 종류인데 그걸 갯지렁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죠. 갯지렁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그 다리가 꼭 뭐 멀리서 보면 털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폴리키타, 다모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담수에는 없고 바닷물이 약간 들어오는 곳 또는 바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폴리키타는 완전히 담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 하구에 바닷물과 섞이는 데 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담수에 사는 그 종류는 올리고키타, 올리고는 적다는 뜻입니다. 털이 없다 이런 뜻이죠. 털이 없다는 것을 다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렁이류 또는 실지렁이류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입니다. 특히 실지렁이는 그 산소가 적은 수역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산소가 없는 데서 아주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대량 증식하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가 잘 먹는 그 먹이가 돼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가 없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오염이 좀 많이 된 하수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많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들어오면은 곧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머리류도 어류의 포식에 취약합니다. 취약입니다. 취약한데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내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류가 많으면 산소가 부족한 수역에서 나타나는 지표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척추동물이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파일럼으로 보면 vertebrata, 그래서 원래 척색동물 중에서 그 아래에 이제 척추동물입니다. 척색동물 안에 이제 척추동물이 있는데, 척추동물을 보통 나눌 때 환경부에서 동물 나누는 분류를 보면은 환경부의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5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류학적으로 보면은 무학동물이라는 그룹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무학동물은 칠성장어류들인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동물 분류할 때는 이 무학동물을 어류에 포함시킵니다. 어류에 포함시켜서 척추동물을 5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무학동물은 에이그나타, A는 없다는 뜻입니다. 턱이 없는 종류다. 그러니까 빨판으로 다른 물고기나 동물에 붙어서 살면서 이동하는 그런 종류인데, 칠성장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해안에 있는 하천들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인데 요즘은 그냥 어류로 포함을 시킵니다. 정식 그 학술적 분류에서는 어류가 아니지만, 그 어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또 별도의 슈퍼 클래스로 나눠졌죠. 이렇게 해서 척추동물은 보통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